자, 하겠습니다. 이제 유형 7번부터 볼 건데 새로운 내용이 나오진 않습니다.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갖고 풀 겁니다. 우리 454번 갑니다. 454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떠한 집합이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아니다 이걸 확인하는 거야. 이해가지? 우선 간다. 세 집합 A, B, C가 있어. 포인트. 맨날 말한다. 이런 조건 제시법보다는 뭐가 낫다고? 원소 나열법이 나아요. 물어보자. A 집합은 원소가 명확해. 집합 표기 그냥 이렇게만 할게. 너희는 원래 저렇게 표기해야 돼. 0, 1, 2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잘 봐. B 집합을 표기할 거야. 뭘로? 원소 나열법으로. 이 얘기는 좀만 할게. B 집합의 원소는 뭐야? X 곱하기 Y야. 그럼 X, Y가 뭔지 알아야지. 얘들아, 이게 무슨 뜻이야? X가 누구의 원소다? 그럼 X 값이 될 수 있는 건 0, 1, 2. Y도 누구의 원소다? A. 그럼 Y 값이 될 수 있는 것 0, 1, 2. 그럼 적당한 0, 1, 2와 0, 1, 2를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야. 이럴 때 팁 하나,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가능하면 표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뭘 그린다고요? 표를 그린다. 이런 식으로 표를 그리는 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함이야. 별 뜻 없어. 여기 X, Y 쓸게. X로 가능한 것 0, 1, 2. Y로 가능한 것 0, 1, 2입니다. 이거 이해가? 괜찮니 얘들아? B 집합은 X와 Y를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거 이해가죠? 그럼 첫 번째 거 곱하면 0, 두 번째도 0, 세 번째도 0. 두 번째 거 곱하면 0, 그 다음 1, 그 다음 2. 세 번째는 0, 2, 그 다음 4입니다. 이때 포인트 하나만 잡자. 얘들아, X 곱하기 Y가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지. 근데 0이 되게 많지 않니? 집합을 표기할 때 0을 그럼 5번 써? 0은 몇 번만 쓴다? 한 번. 이게 별거 아니지만 올해 수능에도 이런 표현은 나왔어. 집합이 표현되면 그 원소는 다 드러난 전제에 깔려 있는 거야. 여기 0이 있습니다. 또 누가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4가 있어. 이렇게 원소가 구성된다는 거야. 이거 이해가? 이런 방식으로 누구도 만들자. C도 한번 만들어 볼라 그래. 이렇게. C도 봐봐. C는 이렇게 써있네. C는 X 플러스 2Y가 원소야. 근데 X랑 Y가 또 A의 원소입니다. 이거 이해가? 그럼 C를 또 만들려면 또 표를 그리자. 쌤, 저 표 없이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그냥 없이 해도 돼. 실수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X 쓰고 여기다 Y 쓸게. 괜찮지? X 자리에 똑같아 0, 1, 2를 쓸 거고 여기도 0, 1, 2를 쓸 겁니다. 자, X랑 Y의 2배를 더해야 돼. 0과 0의 2배를 더해봤자 0. 1과 0의 2배를 더해봤자 1. 2와 0의 2배를 더해봤자 2. 0과 1의 2배를 더하면 2. 1과 1의 2배를 더하면 3. 2와 1의 2배를 더하면 4. 그쵸? 그 다음에 0과 2의 2배를 더하면 4. 1과 2의 2배를 더하면 5. 2와 2의 2배를 더하면 6이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그럼 쓸 때 뭐뭐 써야 돼? 작은 것부터 0, 1, 2, 3, 4, 5, 6까지 써줘야지. 괜찮지? 여기까지? 꼭 작은 것부터 쓰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냥 보기 편하라고. 괜찮지? 그럼 이제 끝난 거야. 그치? 서로가 서로의 부분집합임을 한번 확인해봐라 이겁니다. 그치? 누가 제일 커 딱 봐도? C가 제일 크지, 그치? C 집합 안에 누가 있는 거고 B가 있고 그 안에 누가 있다? A가 있겠지. 이거 이해가요 지금? 어렵지 않지? 그러니까 A를 다 감싸는 게 B고 B를 다 감싸는 게 C라는 소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특별한 것도 없고 이해가지? 오케이. 오른쪽 갑니다. 유형 8번 갑니다. 얘는 별표 하나 치자. 별표를 치는 이유는 그냥 시험에 잘 나와. 시험에 잘 나와. 단 요거를 좀 얘기하고 갈게요. 제목이 뭐냐면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를 이용해서 미지수 구하기야. 실제로 미지수 값을 찾는 문제라서 내신에 되게 좋아해. 문제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얘들아, 집합을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낸 후, 그러니까 집합이 지금처럼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잖아? 그럼 기억해. 각 원소를 비교하면서 문제를 끝냅니다. 뭔 소리야? 잘 봐. 얘들아, A 집합이 B 집합의 무슨 집합이어야 돼? 부분집합. 그럼 A가 갖고 있는 그 모든 I가 어디에 들어있어야 돼? B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걸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비교하는 거라고. 근데 여기가 되게 중요해. 집합이 부등식으로 주어지면 부등식 밑줄 되게 잘 나와. 뭘로 푼다? 수직선으로 끝내는 겁니다. 절대 잊지 마. 중학교 때 왜 수직선으로 푸는 거야? 부등식 나오면 이거 이해가지? 그래서 원소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기된다. 비교. 부등식이다. 수직선 하고 끝내는 겁니다. 괜찮죠 지금? 오케이. 자,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만 해볼게요. 각각의 문제를 하나씩만 해볼 거고요. 조심할 게 또 하나 생깁니다.
바로 밑에 있는 457번 갑니다. 잘 봐. 되게 심플해 보이지만 의미가 있어요. 갑니다.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X야. B라는 집합도 X가 원소인데 X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야. 이제 밑줄 B가 A의 부분집합이 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궁금해합니다. 부등식으로 나오면 뭘로 풀자? 수직선으로 풀겠습니다. 이거 이해가요? 누가 더 크니? A. 그럼 B를 1층에 그리고 A를 2층에 그릴게. 2층에 있는 A가 B를 다 감싸야 되는 거야. B부터 그립시다. B는 0부터 3입니다. 는이 없다 있다 잘 봐. 0부터 3이야. 는이 없어. 이렇게 생겼어. 그치? 맞아요? 이제부터 잘 봐. A가 B를 다 뭐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대략적인 위치를 세팅할 거야 먼저. A부터 3A 플러스 8이면 A가 어디쯤 있어야 돼? 이쪽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3A 플러스 8은 이쪽에 있어야지 돼. 맞아요? 괜찮지? 잘 봐. 내가 첫 번째로 한 건 대략적인 위치를 세팅한 거야. 그럼 물어보자. 비교 대상. 이 둘을 비교할 거고 이 둘을 비교하지 않겠어? 그럼 이쪽 보자. A는 0보다 왼쪽이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지. 얘는 봐봐. 3보다 3A 더하기 8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오른쪽에 있을수록 큰 거야. 잘 봐. 지금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좌우를 선택한 거야. 그치? 이때 중요한 게 나와. 절대 잊으면 안 돼. 등호 여부를 따질 줄 알아야 돼. 무슨 여부를 따진다고? 나중에 그냥 외우게 할 거야. 얘들아. 얘가 등호가 성립한다는 건 A랑 0이 어떻다는 거니?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A랑 0이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도 노란색이 빨간색 안에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는이 들어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이해가요? 내가 나중에 그냥 암기처럼 보여줄 거야. 근데 봐봐. 3이랑 3A 플러스 8이 같다 그럼 얘네들이 일치하는 거지. 봐봐. 같이 있는 거야. 그치? 그래도 노란색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지. 그럼 얘도 는이 붙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끝내는 거라고. 그럼 최종적으로 풀게. 앞에 건 괜찮아. 뒤에 거 풀겠습니다. 넘기면 3A가 크거나 같죠? 누구보다? 마이너스 5보다. 그럼 A는 크거나 같아?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이거 이해가? 그럼 최종적으로 A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답을 쓸 때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0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문제에선 정수 A라고 했거든? 얘들아 이 값이 대략 얼마니? 마이너스 1점 얼마니까 정수 A는 뭐뭐 있을까요? 마이너스 1과 누구? 0 있는 거지. 몇 개다? 2개가 됩니다. 이때 포인트 하나만 잡을게. 잘 봐. 잘 봐. 쌤, 좌우를 판단하는 건 쉬운데 등호 여부가 헷갈릴 수 있거든? 이 얘기는 꼭 할게. 지금 빨간색이 위에 있고 노란색이 어디에 있어? 이 둘 비교할 때 얘 동그라미고 얘도 뭐니? 동그라미면 는을 내가 썼어 지금. 근데 봐봐. 둘을 비교할 때 얘 동그라미고 큰 아이가 색칠됐지? 는 썼어 안 썼어? 썼어. 근데 봐봐. 잘 봐. 여기도 만약에 색칠이야. 내가 는 쓸까 안 쓸까? 얘네들이 같아. 그래도 얘가 얘를 벗어나요? 안 벗어나. 는을 써. 근데 마지막이야. 마지막. 여기가 색칠이야. 얘네들이 같아. 그럼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 품고 있니? 빨간색은 이 값이 없는데 노란색은 이 값이 있잖아. 그럼 빨간색이 노란색을 다 품지를 못해. 이때만 등호를 못 써. 아주 쉽게 말하면 잘 봐. 큰 아이가 동그라미로 비어 있는데 비교되는 밑에 아이가 색칠되어 있잖아. 이때만 등호를 못 써. 그 외에는 다 등호를 씁니다. 라고 외워도 괜찮아. 다시 말해. 동그라미 동그라미 등호 써. 색칠되고 색칠돼도 등호 써요. 색칠되고 동그라미라도 등호 써. 딱 한 번만 등호를 못 붙여. 언제라고? 위에는 뭐 해져 있는데? 비어져 있는 동그라미. 근데 밑에가 뭐 해져 있으면? 색칠될 때만 등호를 못 쓴다고 외워도 괜찮아. 나중에 애들이 힘들어하더라고. 이해가죠 지금? 위치 비교한 다음에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갑시다. 460번 갑니다. 460번. 잘 봐. 물어보자. 문제를 보자마자 물어봅시다.
얘는 두 집합이 부등식으로 표현되어 있어? 원소 넓적으로 표현되어 있어? 그럼 그냥 비교하는 거야. 그치? 간다. A 집합이 보이고 B 집합이 보이는데 여기 밑줄 오케이. A가 B의 부분 집합이야 라는 말은 A에 있는 모든 I를 B가 다 품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A가 갖고 있는 모든 I는 B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야. 확실한 게 있어. A가 누굴 갖고 있니? 2. 그럼 쟤도 B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 1은 2일 수가 없고요. 얘가 2일 수도 있고 또는 얘가 1일 수도 있는 거지. 머릿속에 드는 생각 케이스를 쪼개 푸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얘가 2일 때를 1번, 얘가 2일 때를 2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가? 1번 갑니다. 즉 A 제곱 플러스 1이 2일 때입니다. 이거 이해가? 2번은 A 마이너스 3이 2일 때입니다. 케이스를 쪼개자고. 자, 얘가 이렇게 되면 이건 A 제곱이 얼마야? 1이고 A는 얼마다? 풀마 1이야.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얘는 A가 얼마니? 5야. 쌤 그럼 답은 뭐예요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저 미지수 값이 나오지. 그럼 집합을 다시 완성시켜 보는 거야. 다시 말해 미지수 값이 나오면 집합을 다시 뭐 해봐라? 완성시켜 보는 거야. 뭔 소리냐? 아 이건 다시 쪼개져. 1-1번이야. A가 얼마일 때? 1일 때 해볼 거고요. 1-2번이야. 얘는 A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다시 집합을 만들 거야. 쌤 뭔 소리예요? 이때 내가 한번 집합을 만들어 볼게. A 집합도 만들어 보고 B 집합도 만들어 봐서 진짜로 저런지 한번 따져 볼 거라고. 자, 스몰 A가 얼마야? 1이야. 그러면 A 집합은 어떻게 생겨? 2랑 얼마니? 마이너스 1이지. B 집합은 A가 1이면 2랑 마이너스 2랑 1이야. 괜찮아. 근데 물어본다. A가 B에 완전히 품어져 있어야지. 그치? A가 B에 완전히 품어져 있어요? 안 되지. 누구 때문에 안 돼? 비교해보니 마이너스 1이 여기 없구나. 그치? 아 이건 탈락.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이건 일일이. 천재가 아니 보자마자 안 풀린다고. 미지수 값을 정하고 난 다음엔 집합을 다 만들어 보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럼 얘도 갑니다. A가 마이너스 1이야. 그때 A 집합과 그때 B 집합을 만들어 볼 거라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1이죠? A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2, 마이너스 4,1입니다. 이 1이 여기 다 있어 없어? 그래서 아 얘는 되는 거구나. 더 풀 필요가 없어. A 값의 최대 치수도 아니고 A 값을 모두 구하시도 아니고 그냥 A 값 구하는 거지. 끝났네. 답 나왔으니까 A 값 얼마다? 마일. 이렇게 끝내는 거야. 물론 얘 해보잖아. 당연히 안 됩니다. 이해가지? 단 이게 만약에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A의 최대 값을 구하시오. 그럼 쟤도 해봐야 돼. 쟤도 만족할 수가 있으니까. 이해가지 지금? 오케이. 자 정리하고 이제 뒤로 넘겨 봅시다. 잘 봐. 이제 중요한 거 할게요. 9번, 10번, 11번, 12번까지를 오늘 이해하면 완벽해집니다. 앞에 5분만 딱 들어줘. 5분만. 지금 하는 거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게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야 그냥. 잘 봐. 나 제목이 뭐 구하기? 부분집합을 일일이 하나씩 다 구해볼 거야 이제부터. 다시 말해. 자 필기 좀만 할게. 부분집합 적인 없지만 직접 구하기. 직접 구할 거야. 그리고 개수 공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개수 공식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해가죠 지금? 일단 잘 봐. 내가 애초에 부분집합을 처음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원소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으면? 집합에 넣으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 이해가? 예를 들게. 예를 들어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일단 원소가 몇 개야? 그럼 여기에서 일부를 가지고 와서 어디에 넣어? 집합에 넣으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럼 여기에 원소 하나를 넣어도 되고 2개를 넣어도 되고 몇 개를 넣어도 돼? 3개를 넣어도 되고 또 하나 마지막 기억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뭐라 그랬어? 부분집합 개까지 생각을 하는 거야. 쌤 하나를 가져오면요 이런 집합이 있을 수 있어. 맞지?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 혹은 2개를 가져오면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고요. 3개를 가져오면 이런 아이들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항상 따라오는 무슨 집합도 있다?
공집합 뛰는 거야. 끝. 얘가 모든 부분집합이야. 직접 다 구한 거야. 그럼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몇 개다? 8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렇게 부분집합을 구한다는 개념 되게 있어야 돼. 봐봐. 이걸 이렇게 하면 땡큐야. 근데 이걸 빨리 하고 싶어. 개수 공식. 잘 봐. 내가 이렇게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고민하는 거야. 1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얘는 1을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가져왔어. 얘는 안 가져왔어. 얘는 가져왔어. 얘는. 그럼 고민인 거야. 고민이 된다는 건 기억해. 이건 경우의 수야. 기억나요? 중학교 때? 경우의 수라고. 그럼 봐봐. 1을 가져올까 안 가져올까 고민하지. 1을 갖고 온다 안 갖고 온다.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인 거야. 연달아. 1을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고민하지.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인 거야. 3도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 고민해. 경우의 수 몇 가지? 2가지. 끝. 2에 몇 승이니? 3승. 몇 개야? 8개야. 구체적으로 얘는 갖고 오기로 갖고 오기로 갖고 오기로. 얘는 1은 갖고 오기로 2는 안 갖고 오기로 3은 갖고 오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한 거라고. 이해 가요? 이런 원리에 이런 걸 좀 있어 보이게 포함 배제 원리라고 하는데 그딴 말 필요 없어. 그냥 포함을 시키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거라고 내가. 이해 가요? 이때 이 한마디만 더 할게요. 얘들아, A의 부분집합 지금 몇 개야? 8개야. 그치? 그치? 근데 요 1, 2, 3은 쟤랑 어떠니? 똑같지? 기억해? 얘를 제외한 몇 가지? 7개를 기억해. 진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얘까지 포함한 8개를 그냥 부분집합이라고 부를 거고. 그럼 물어본다. 얘 원소가 몇 개니? 3개. 얘 부분집합은 몇 개? 8개. 왜? 2에 몇 승이니까? 3승이잖아. 2 곱하기 2 곱하기. 그럼 진 부분집합은 나 자신을 빼야지. 그럼 그 2의 3승에서 몇 개가 빠져? 1개. 이렇게 가는 거라고. 이해 가요 지금? 괜찮아? 잘 봐 이제부터. 이거 좀 이론화 할게요. 괜찮지? 잘 봐 이제부터. 자 갑니다. A라는 집합이 좀 이론화 할게. A1, A2 이게 무슨 뜻이야? A라는 집합은 A1, A2, A3, A4, AN까지 원소가 몇 개 있다? N개 있는 거야. 그치? 저거 수식으로 예쁘게 쓰면 오케이. NA는 N인 거야. 맞아? 이제 물어보는 거야. 난 얘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하고 물어봐. 그럼 2에 몇 승계? N 승계가 생기는 거라고. 이해가? 이해가요 지금? 이때 진 부분집합의 개수도 물어봐. 진 부분집합. 그럼 나 자신을 빼야 되니까 2의 N승계에서 몇 개가 빠진다? 1개가 빠지는 거라고. 끝. 이게 기본 공식이야. 괜찮지? 어렵지 않아. 포함을 시키느냐 배제를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이게 기본. 내가 여기서 확장되는 공식은 이따 쓸 거야. 여기까지만 해석하자. 여기까지만. 괜찮죠? 여기까지만. 확장되는 건 뒤에다 쓸 거야. 우선 여기까지만 쓰겠습니다. 이거 뒤에 가면 어째 공식에 써 있어.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잘 봐 이제부터. 대표 문제 갑니다. 461번 가. 이해하는 게 중요해. 집합 A는 X가 원소인데 X는 9의 양의 약수입니다. 잘라줘. 나 저 A라는 집합 만드는 거 1도 아니지. 그치? 쓸게. 9의 양의 약수 뭐 있니? 1, 3, 9입니다. 물어보자. 얘 원소 몇 개? 3개야. 물어볼게.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집합 X를 모두 뭐 하시오? 구하시오야. X를 다 써보라는 거야. X에 대한 힌트. 첫 번째.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X는 A의 무슨 집합? 부분집합이구나. 근데 X가 딱 모일 수는 없다? 많이 보던 거죠.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A랑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어. 그럼 무슨 집합이야? 진 부분집합이란 소리야. 이해가지? 부분집합인데 똑같이 말래잖아. 만약에 개수를 물어봤으면 얘 몇 개니까?
그럼 2의 3승 빼기 1 몇 개다? 7개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다 뭐하래? 구하래. 진짜 쓰라고. 진짜 쓰라고 하는 거야 이제부터. 그럼 진짜 써봅시다. 제일 처음에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아이들, 원소가 2개인 아이들, 원소가 3개인 아이를 쓰면 저 조건에 위배되니까 쓰면 안 되겠지. 그치? 이것이 몇 개라고요? 7개 하고 나오는 거라고. 다 우리가 이걸 공식을 외웠잖아. 얘 원소가 3개니까 2의 3승 빼기 얼마? 1개만큼의 진부분집합이 생길 거라고. 이해가죠 지금? 자, 정리하고. 직접 저렇게 아까 만들어보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 이거 복잡한 문제 풀 때 되게 힌트가 돼서 그래. 그러니까 10번 좀 이따 볼 겁니다. 11번으로 넘어가죠. 위에 이거 일부러 그냥 공식을 줬어. 따로 내용 안 볼 거야. 우리는 468번 갑니다. 잘 봐. 괜찮죠? 468번 갑니다. 유형 11번에 468번. 집합 A의 부분집합이 128개이고 잘라주고, 집합 B의 진부분집합이 63개야. 얘들아, 어떠한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궁금해하면 그 집합이 몇 개의 원소를 갖고 있는지가 핵심인 거야. 이거 이해가? 일단 A의 부분집합의 개수가 128개래. 그 말은 뭐야? 2의 몇 승계? A의 부분 원소의 개수 개만큼을 승으로 했을 때, 그치? 그게 얼마가 된다? 128이 된다는 소리 아니겠어, 그치? 이때 이 X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A 집합의 원소의 개수라고. 일단 2의 몇 승이 128이니? 참고로 이거 하나 외워. 2의 10승 얼마게? 이거 외워. 2의 10승 얼마니? 이게 1024라는 거 외워요. 가끔 나온다. 그럼 2의 9승은 2 나누면 512, 2의 8승은 256, 2의 7승이 128이야. 이 정도 외우자. 아, 그래서 여기서 X는 얼마다? 7이야. 지금 뭔 소리야? N, A가 얼마라고? 7이라고. 이거 이해가죠, 지금? 괜찮지? 2의 10승은 외우고 있어줘. 그 다음 갑니다. 집합 B의, 조심해. 진 부분 집합의 개수야. 아, 그럼 쟤는 2의 B의 원소의 개수에다가 빼기 1까지 했겠지, 그치? 그래서 얼마다? 63이라는 소리네? 그럼 넘어가면 64네? 그럼 Y가 얼마라는 소리야? 2의 몇 승 64니? 6승 64지, 그치? 그러니까 NB는 얼마라는 소리야? 6이라는 소리네. 문제에서 둘을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 얼마? 1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됩니다.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이제 마지막 갑니다. 유형 12번 갑니다. 잘 봐. 여기까지 하면 부분집합 결수하는 거 끝이야. 이해가죠? 어렵지 않지 지금? 자, 이제 지울게 이거. 잘 봐, 이제부터. 다시 앞에 봐줘. 자, 부분집합을 직접 구할 줄 알아야 되고 개수세는 공식도 기억해 달라 그랬어. 지금 A집합이 원소가 몇 개야? N개. 그 I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몇 승계? N승계. 진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 하나가 빠지니까 2의 N승계 빼기 얼마? 1이야. 그 다음에 저게 왜 나오냐면 포함배제 원리라 그랬어. 다시 말해. 이렇게 부분집합 덩어리에 A1을 넣을까 말까, A2를 넣을까 말까. 그러니까 넣을까 말까 할 때 고민이 두 가지인 거지. 그럼 얘를 넣을까 말까 2, 넣을까 말까 2, 넣을까 말까 2. 그래서 2의 N승계라고 한 거야. 이거 이해가? 근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제목 잘 봐. 외우지 마. 이거 책 보면 다 외우라고 하더니 외우지 마. 특정한 원소를 뭐 하거나 같거나 같지 않는 이란 말 보여요? 특정한 원소를 같거나 같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야. 잘 봐. 더럽게 쉬워. 포함 배제로 다 끝낸다. 봐요. 자, 물어보자. A집합은 원소가 몇 개니? 물어보자. 얘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겠어? 뭘 고민해? 2의 5승계가 있겠죠? 얘 진 부분집합은 몇 개가 있겠어? 2의 5승 빼기 1개가 있을 거야. 이제부터 잘 봐. 세 번째, 기억해. 얘 부분집합을 체크할 건데 1과 2를 무조건 포함하는 것만 체크할 거야. 다시 말해, 누굴 포함한다고? 1과 2를 뭐 한다고? 포함하는 것만 체크할 거야. 그러면 이거 2의 5승계 다 쓴 다음에 1, 2가 들어있는 것만 체크할 거라고. 이거 이해가? 약간 미친 짓 같잖아. 그래서 어떻게 푸냐면
잘 봐. 난 여기서 뽑아내서 부분집합을 만들 거지. 근데 봐봐. 누굴 포함한다고? 물어보자. 1을 넣을 거야, 뺄 거야? 넣을 거지.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무조건 넣을 거니까. 2를 넣을 거야, 뺄 거야? 한 가지야. 3은 말 없으니까 넣어도 되고 빼도 되지. 몇 가지? 두 가지. 4도 두 가지. 5도 두 가지. 그러니까 2에 몇 승이야? 3승이지. 그럼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건 그 지수에서 뭐 한다? 제외시키는 거야. 이해가? 이해가요, 지금? 잘 봐.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지금 자꾸. 3은 무조건 불포함이야. 3은 포함이야, 불포함이야? 좀 잘 봐. 또 간다. 1을 넣을지 말지 고민하지. 두 가지야. 2 넣을지 말지 고민하지. 두 가지야. 3 넣을래, 안 넣을래? 3은 무조건 안 넣지. 한 가지야. 4 넣을까 말까, 5 넣을까 말까. 얘 2에 몇 승이야? 4승. 그럼 똑같지 않니? 무조건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건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뭐 한다? 빼는 거야, 그냥.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잘 봐. 그래서 잘 봐, 이제 마지막이야. 책에는 이유가 없어. 그냥 공식처럼 나와 있는데 기억해줘. 이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문제 풀 때. 세 번째, 마지막이야. 봐봐. 저기 중에서 그냥 이렇게 쓸게. A1, A2는 포함하고 A3 불포함한다면 이렇게 예시를 들려 그래 그냥. 그럼 2의 원래는 n승계인데 두 개를 포함하고 하나를 불포함하네. 그럼 몇 가지가 빠진다? 세 가지 빼기 몇 승? 3승.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 원리만 알면 돼. 헷갈리면 포함 배제로 풀어. 다 저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잘 봐. 이제 이 문제로 풀어볼게요. 책에는 이론 설명이 없어. 그치? 그냥 공식처럼 되어 있는데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는 472번 갑니다. 잘 봐줘. 잘 봐줘. 함정이 몇 개 있어. 읽겠습니다. A라는 집합은 X가 원소인데 X는 14의 양의 약수입니다. 잘라주자. 오케이. 쓸게. A는 14의 양의 약수야. 그치? 그러면 1, 2, 3 안 돼, 4 안 돼, 5 안 돼, 6 안 돼. 그치? 누구 있니? 7. 마지막에 14. 원소 기껏해야 4개 있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잘 봐. 해석하자. X는 A의 부분집합인데 X는 A랑 동일하진 않네. 여기까지만 읽으면 무슨 뜻이야? X는 A의 진부분집합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부분집합 중에서 얘랑 똑같은 아이는 배제된다는 소리야.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2를 원소로 갖는다 안 갖는다? 가져. 반드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으면 그 개수만큼을 지수에서 뭐 한다? 빼는 거야. 그러면 오케이. 마지막 정답 낼 거야 이제. 2에 얘 원소 몇 개? 4개 하니까 4승인데 2를 반드시 가자. 그러면 빼기 얼마 하고? 1. 얘 빼기 1하는 거야. 2는 선택사항이 아니야. 무조건 들어오는 거야. 단 진부분집합이니까 몇 개 빼야 돼 또? 1을 빼야지. 이거 이해가? 이해가죠? 그럼 2의 3승 얼마? 8 빼기 1이니까 이거 정답 몇 개가 된다? 7개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해가요 지금? 이 원칙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해가지? 이해가지? 자, 정리하고 이제 앞으로 잠깐만 올려요. 앞으로 잠깐만. 안 한 거 하고 넘어갑시다. 유형 10번 갑니다. 서로 같은 집합. 약간 내용이 동떨어져 있어서 살짝 뺀 겁니다. 그냥. 오케이. 별거 아니야. 나 서로 같은 집합인데 요것만 필기해줘. 서로 같은 집합은 이렇게 표기하고요. 혹은 이렇게 표기해도 같은 말이야. 저기 뭐야? A가 B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B도 A에 포함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그냥 똑같다는 소리야. 이거 이해가요? 그리고 같으면 그냥 모든 원소가 뭐하다? 동일하다는 소리야. 그냥 말이 저렇다는 거야. 이해가죠? 오케이. 이건 못 풀 이유가 없어요. 문제 풀다 보면. 자, 한번 풀어보자. 바로 밑에 있는 문제 갑니다. A 집합 보이고 B 집합 보입니다. 밑줄 A와 B의 집합이 같다. 그럼 모든 원소가 다 동일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원소 나올 법이면 비교하는 거야.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 1이 있고 A가 있고 4가 있지?
1이 있고 b제곱이 있고 물론 이 셋은 절대로 같을 순 없어. 그러니까 a는 1과 4가 죽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이해가? 그럼 자기가 아무거나 비교 대상을 두고 그냥 뭐 하면 된다? 비교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가요? 물어보자. 쉽게 가자. 이 왼쪽에 누가 있니 지금? 1 있지? 여기도 누가 있어? 여기다 지우자. 1은 됐잖아. 똑같이 있으니까. 여기 A랑 4가 있네? 여기 누가 있어? 확실한 거? 4. 그럼 여기도 누가 있어야 돼? 4가 있어야 되네. 그럼 얘가 4든지 또는 얘가 4겠네. 단 A, B는 무슨 수? 자연수가 힌트입니다. 아, 그래서 얘가 4든지 1번, 얘가 4든지 2번. 1번이라면 B제곱이 4. 2번이라면 B제곱 빼기 1이 4입니다. 괜찮아? B제곱이 4라면 B는 풀마인데 자연수 때문에 B는 2. B제곱 마이너스 1이 4면 B제곱이 5인데 그럼 B는 자연수가 없죠. 이거 이해가? 네, 끝났네. B는 2란 소리네. 맞죠?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미지수를 찾았으면 집합을 만드는 거야. 타집합을 만드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오케이. 아, 그럼 A 집합은 그치? 1, A, 4. B 집합은 1, B가 2면 4. 여기는 3이 되겠네. 이거 이해가? 둘이 똑같다며. 그러면 오케이. 1, 1, 4, 4. 여기 있네. A는 얼마다? 3 하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지. 괜찮죠 지금? 오케이. 내용이 뭔가 신선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심플합니다. 오케이. 자, 정리하고 마지막 오늘 유형 13번까지만 봅니다. 참고로 유형 14번은 굳이 안 할 거야. 지금 별 의미 없어. 13번은 대신 별표. 13번의 별표. 잘 봐. 잘 봐. 요 멘트 하나만 써줘. 너네 수능 14번 X에도 괜찮아. 지금 굳이 안 할 겁니다. 요 멘트 하나. 이렇게 따옴표 친다는 건 이 말 자체를 기억해 달라는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편이 되게 많아. 집합의 개수. 저 문자는 X라고 꼭 안 써도 돼.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게 많거든. 4시나 모여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머릿속에 꼭 3단계를 거친다. 첫째, 기억해.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인가? 이게 첫 번째 의문인 거야. 표현이야, 표현. 어떻게 보면 만일, 얘들아, if 만일 X가, 만일이야, X가 A의 부분집합이라고 하자. 근데 A가 원소가 3개야. 그럼 X값 될 수 있는 건 2의 몇 승계? 3승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이해가지? 오케이. 두 번째. X는 무엇을 포함하는가 혹은 불포함하는 게 있는가? 왜? 그 개수만큼은 뭐 해줘야 되니까? 지수에서 빼줘야 되니까. 이거 이해가? 세 번째. 진부분 집합 인가 혹은 공집합 포함 여부. 가끔 풀다 보면 공집합은 배제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것만 확인해줘. 그럼 무조건 다 풀려 문제는. 이해가지? 진부분 집합 혹은 공집합 포함 여부까지만 따져주면 됩니다. 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본다.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결국 해석하면 저렇게 돼요. 그만 얘기할게. 표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이해가지? 이렇게. 뒤에 가도 나올 겁니다. 2단원 집합할 때도. 갑시다, 이제부터. 요 관점에서 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첫 번째. 저런 식의 조건 제시법보다 원소날법이 좋다 그랬어. A 풀자. 쉬워. 몇 차 방정식? 2차. 저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요? x-3과 x 플러스 1이 제로가 되면서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네. 그치? 그러면 A 집합은 마이너스 1,3이라는 원소로 구성되어 있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 저 B 집합 풀던 거 기억나? 내가 저번에 따로 정리도 했는데 절대값 x가 4보다 뭐하다? 작다. 절대값이 양의 상수보다 작으면 풀마 사이값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니?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x는 어디까지? 4까지. 다 무슨 수? 정수. 그럼 x값이 될 수 있는 게 뭐야? 보이지?
뭐 있어? 마 3, 마 2, 마 1, 0, 1, 2, 3 이렇게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 괜찮아? 이제부터 잘 봐봐. 해석해야 돼. 얘를 만족하는 집합 x의 개수야? 첫 번째. x는 누구의 부분집합인가를 보라 그랬지. 그럼 어딜 봐야 돼? 뒤쪽을 보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x가 누구의 부분집합이니? b의 부분집합이야. 그치? 아 해석. b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해석되는 거야. 그치? 여기까지만 읽으면 b의 부분집합이구나. 근데 b가 원소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몇 개야? 7개. 그럼 정답은 얘 몇 승계? 7승계가 있는 거야. 맞아? 여기까지만 해석하면? 저 노란색만 해석한 거야. 맞아요, 지금? 근데 하나 더 있어. 요 말이 있잖아. 이 말이 있어. A는 X에 포함되지. 그럼 A가 갖고 있는 모든 걸 X는 뭐 하고 있다? 포함하는 거야. 아, 그럼 X는 무엇을 포함하는가에 지금 해당이 되는 거지. A가 갖고 있는 누구누구를 마 1과 3을 포함하는구나. 그럼 이제 여기까지 내려와. 그 원래는 2의 7승인데 두 개를 포함하지. 빼기 몇 승? 2승 이렇게 가는 거지. 맞아요? 세 번째. 진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공집합 포함 여부도 있다 없다? 그런 거 없어. 그치? 그럼 정답은 그냥 이건 거지. 정답은 2의 몇 승? 5승이니까 얼마? 32. 이렇게 푸는 거야. 다 쓰는 게 아니야. 부분집합을 직접. 이건 이해가지 지금? 개수 문제는 다 이렇게 푼다. 집합의 개수 문제 다 부분집합일 가능성이 커요. 이해가지 얘들아? 저런 식의 표현이 주어질 겁니다. 돌려서라도. 이렇게. 끝. 14번은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만 볼 줄 알면 된다. 괜찮죠? 오케이. 숙제만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정리합시다. 숙제만 체크. 65페이지에 5-3번. 페이지 65페이지에 5-3번 해주고요. 이해가죠? 그 다음에 오늘 배운 것들 유형 7번부터 페이지 69페이지 유형 7번부터 7번부터 지금 한 13번까지만 13번까지입니다. 공통투가 좀 많습니다. 내용이 어렵지가 않아서 다음 시간까지 괜찮죠? 오케이. 이해가지? 오케이. 지금 52분이거든요. 5분 쉬었다가 테스트 보겠습니다. 오케이.